게임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두 거인이 있죠. 바로 내시균형과 강단계소거입니다. 이 둘 그냥 따로따로만 알고 있으면 뭔가 좀 아쉽거든요. 사실은 서로 아주 깊고 또 재밌는 관계를 맺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 둘의 관계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세 교수님의 게임 이론, 그 깊고 넓은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탐험하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오늘은 게임의 해를 찾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도구, 그 핵심적인 관계를 속 시원하게 꿰뚫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절대 바보 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서로 믿는 거죠. 그럼 혹시 게임의 결과는 처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게임의 해를 찾는 두 가지 큰 길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강단계 소거라는 아주 날카로운 도구를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강단계 소거가 내시균형이랑 대체 무슨 관계인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시균형이라는 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거기에 맞춰 나의 최선을 찾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할 수도 있는 강단계 소거법이라는 길이죠. 두 번째, 강단계 소거.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영리한 사람들의 생각법이에요. 복잡하게 계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 아니, 상대방이 뭘 하던 간에 이 선택은 무조건 손해인데? 나라면 절대 저렇게 안 하지. 바로 이 생각,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이걸 좀 더 멋있는 말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강단계 소거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다른 전략보다 항상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 이걸 우리가 강하게 지배당하는 전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게임판에서 그냥 아예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게임판에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과정은 아주 심플합니다. 첫째,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선택지, 즉 강하게 지배당하는 전략을 딱 찾아내요. 둘째, 그 전략을 게임에서 그냥 없애버립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셈 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작아진 게임판에서 이 과정을 더 이상 지울 게 없을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자, 세 번째 파트.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딱 보기에도 되게 똑똑해 보이는 이 강단계 소거. 근데 말이죠. 혹시 여기에 뭔가 치명적인 함정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쵸? 아니, 교수님, 이렇게 막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워나가는 건 좋은데요. 그러다가 진짜 정답인 내시균형까지 실수로 휙 지워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정말 믿고 써도 되는 방법 맞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세 교수님의 정리 4가시 1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전략 조합이 내시균형이라면 그 전략들은 강단계 소거 과정에서 절대로 네버 제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시균형은 이 혹독한 제거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는, 뭐랄까, 진정한 생존자인 셈이죠. 네 번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내시균형은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이 소거 과정이 다 끝난 뒤에 살아남은 전략들에게로 눈길이 가게 됩니다. 이 생존자들,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죠. 내시균형이 생존자 그룹 안에 포문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반대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험난한 강단계 소거를 통과한 생존자들은 전부 다 내시균형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바로 정리 4-2가 그 답을 줍니다. 여기서 합리화 가능 전략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쉽게 강단계 소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리가 뭐냐면 내시균형은 반드시 이 생존자들, 즉 합리화 가능 전략으로만 구성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는 아닙니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다 내시균형인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런 특별한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강단계 소거를 계속 해봤더니 모든 다른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마치 운명처럼 딱 하나의 전략 조합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이건 뭔가 진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정리 4-3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정리죠. 만약에 강단계 소고라는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단 하나의 전략 조합만이 살아남았다?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것이 그 게임의 유일한 내시균형이 됩니다. 와, 이 순간 강단계 소고는 그냥 분석 도구가 아니라 게임의 정답 그 자체를 찾아내는 거의 마법의 열쇠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강단계 소거가 이렇게 강력하다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자, 5번째 섹션에서는 이 날카로운 도구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여전히 내시균형이라는 개념을 따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이 간단한 게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경기자 1이라고 생각해보죠. 상대가 L을 하면 나도 T를 해서 2를 얻는 게 좋고, 상대가 R을 하면 나도 B를 해서 1을 얻는 게 좋죠. T가 B보다 혹은 B가 T보다 항상 좋다고 말할 수가 없네요. 경기자 2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 게임에서는 어떤 전략도 다른 전략에 비해 항상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단계 소고의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시균형 개념으로 분석해보면 T, L, 그리고 B, R이라는 두 개의 안정적인 해답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단계 소거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내시균형이 보여주는 두 도구의 관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했던 뇌시균형과 강단계 소거의 관계, 그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드리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시균형은 강단계 소거 과정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아주 안전하다는 거죠. 둘째, 만약 소거 후에 딱 하나만 남았다. 그럼 그게 바로 유일한 내시균형이다. 이건 엄청 강력한 특징이고요. 하지만 셋째, 모든 게임에서 소거가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시균형이라는 또 다른 렌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봅니다. 어리석은 선택지를 미리 다 지워버리는 이런 강력한 도구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굳이 서로의 최적 반응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내시균형이라는 개념을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야만 할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2가지 강력한 무기를 언제, 어떻게 조합해서 써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게임 이론의 고수로 가는 지름길일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